안녕하세요. 채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채권이 도대체 뭔지 잘 몰라서 투자를 망설이고 계시는 전국의 채린이 여러분을 위한 시간, 채권 이해하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태욱입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도움 말씀을 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채권운용 담당하고 있는 이윤희 VP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윤희 VP님, VP는 뭔가요?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거네요, 네, 바이스 그럼요. 프레지던트. 네. 이야, 이 높은 분과 함께 오늘 방송 네. 할 텐데요. 우리 VP님도 채권 투자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오늘부터 설명드릴 그 내용 그대로 채권 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 그대로만 하더라도 내가 채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이해하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방송을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 금융상품으로서 채권의 개념과 그리고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채권은 굉장히 생소해요.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도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채권의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잘 할 수 있는 한 잘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네. 신뢰감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가요? 네, 거기다 또 감사해요. 높은 분. 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그럼 채권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네. 사실 저는 채권 하면 채라는 단어가 네. 금융상품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채무자거든요. 네. 저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빚을 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빚을 지는 건 아니고 네. 채권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채권을 발행한 쪽이 빚을 지는 거죠. 근데 이미 채권자세요. 제가요? 사실은, 네. 저는 은행 아닌데요? 통장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예금하시지 않으세요? 하죠. 그 예금이 사실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름은 이제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예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거래의 어떤 특성을 보면 사실은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은행은 빚을 진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자 받으시잖아요. 네,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름은 채권은 아니지만 사실상은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채권자세요. 사실은. 근데 다만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다룰 채권은 조금 예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그런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소름 돋았어요. 제가 채권자였다니. 그럼요. 오. 굉장히 힘 있는 분이세요. 네. 야, 뭔가 갑자기 자세가 좀 어깨가 펴지고 네.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예금이랑 또 비교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되는 네. 것 같아요. 내 돈을 빌려주고 네. 그리고 그 돈이 필요한 뭐 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네. 빌려줌으로 인해서 저는 채권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 보면 채권은 1대1로 우리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차용증서거든요. 네네. 근데 1대1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통상 이제 채권이라고 불릴 때는 국가라던가 아니면은 공공기관이라던가 은행이라던가 기업들이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이라는 형태로 금감원에 이제 신고를 하고 발행을 해요. 공적 프로세스를 거쳐서 발행을 하게 되고 그 채권을 저희가 사는 거죠. 사게 되면 그게 투자인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명이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채권이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뭐 다양한 이름들을 좀 들었어요. 이게 네.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다 그럼 종류가 다른 건가요? 이게 뭐 이 종류도 다르고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예금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이 발행한 채권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국가가 발행을 하게 되면 국채라고 불리고요. 네.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하면 공공기관채, 다시 이제 좀 줄이면 공사채. 공사채. 부르고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거는 통화안정 이제 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통한채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리고 은행이 발행을 하게 되면 은행채, 그리고 기업이 발행하게 되면 회사채. 그래서 발행 주체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종류가 있습니다. 발행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그런데 지금 듣다 보니까 네. 한국은행이랑 은행이랑 또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냥 같이 은행인데 왜 그렇죠. 구분을 하시는 거죠? 네. 한국은행이랑 은행은 약간 다르잖아요, 사실.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좀 더 한국은행이 좀 뭔가 더 크고, 그렇죠. 네, 높고. 한국은행은 사실 은행의 은행이에요. 그쵸. 은행이 은행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돈의 흐름을 관장하고 금융시장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동을 컨트롤하는 그런 중앙은행인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나라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잘 관리할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투자 활동을 한다던가 그런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서 발생한 이제 수익을 통해서 그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은 이제 투자 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어서 네. 근본적으로는 통화 증발, 그죠? 통화 증발, 돈 끌어내는 거,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요 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에 따라서. 네, 목적도 다르고 그 돈을 갚는 재원도 약간 틀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국채는 국가가 어떤 목적으로? 저희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물론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제 충당하기도 하지만 네. 그걸로 부족할 때도 있고 그리고 세금이 이제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어떤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필요한 자금들 그런 목적으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럼 공사채는? 공사채는 공공 목적이라고 하죠. 뭐 도로라던가 뭐 항구라던가 이런 부분 어떤 공공 활동을 할 때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 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든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그 공공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세금이요? 세금도 되고, 네. 그러니까 세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이 되기도 해요. 사실 보전도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공익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나기는 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익에서 일정 부분 충당을 하고 그 부분으로 안 되는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이 전체적으로 높아요, 공사채는. 예. 그러면 기업은 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목적인데요. 네.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자금을 채권이라는 형태로 이제 조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식 발행하면 되는데 왜 또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는 게 조금 더 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 조달 비용상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발행하는 게 더 저렴한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더 저렴한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채권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시절에는 네. 사실은 주식 발행하는 것보다 채권 발행하는 게 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빌릴 거 그쵸. 조금 더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그쵸. 이율을 주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 있는 기업 예를 들면 애플 같은 회사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이 네. 캐시가 엄청 많아도 채권 발행합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은 금리에 돈을 조달을 해서 그걸로 다른 걸 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뭐 이런 목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기업이 어느 게 본인들한테 어떤 투자와 관련해서 더 이제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자금 조달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오, 재밌어요 지금. 네. 기업도 그런 거를 약간 좀 파악하고 눈치 싸움을 해서 주식을 발행할 건지 그럼요. 채권을 발행할 건지를 보는 거군요. 네, 그건 의사 결정입니다. 그때. 근데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식이랑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주식이 조금 더 익숙하고 그쵸? 채권은 예, 조금은 맞아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채권 전문가 모셔놓고 근데 계속 주식을 저도 일반인들이 대부분 주식만 틀리겠지만 다 주식은 다 투자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은 근데 투자해 보신 적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아까 예금 제외하고 예금, 그러니까 네. 사실상 채권 투자하긴 하셨지만 그래서 개념상 설명을 할 때 채권을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주식에 약간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우리 VP님도 그럼 어떻게 보면 주식을 좀 이용을 해서 그럼요. 채권을 이렇게 알리는 네, 거니까. 그럼요. 예,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어. 어차피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저희가. 그럼 전 이해하고 높은 분한테 괜히 막 주눅 들 필요 없이 주식이랑 막 그럼요. 비교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채권 시장도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발행 잔액으로 보면 1,800조 정도 됩니다. 더 많다고요? 주식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트리플 A에서부터 시작해서 D 등급이 있는데 네. 트리플 A에서 BBB 등급까지를 저희가 통상 투자 등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BB 등급부터 시작해서 D 등급을 투기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돈 빌려주실 때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이자 많이 받고 싶지 않으세요? 삼성 자산운용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